네, 일단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안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기초 알고리즘과 코딩 입문이에요. 사실 이 강의 제목을 지으면서 상당히 부끄러웠거든요. 왜냐면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코딩 테스트 쪽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코딩 테스트라면은 너무 전공생이 또 몰릴 것 같고, 그럼 알고리즘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알고리즘은 뭔가 다 다루기에는 비전공생 분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수준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니까 제목이 기초 알고리즘과 코딩 입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엄청 많이 안 다룰 수도 있어서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저는 수비니움이라는 닉네임으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 부회장을 2년 정도 했고, 작년에는 전국 대학생 알고리즘 동아리 전체 회장을 해서 한 900명 규모의 대회를 한번 열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알고리즘 대회는 수상을 여러 개 했고, 현재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음 같은 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제 알고리즘 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를 처음 받고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알고리즘 책, 자료구조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만 해도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강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좀 식상한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팁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 했어요. 제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하고 제가 어떻게 코딩 테스트에 좀 접근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한 4년 동안 4,000문제 정도를 풀었거든요. 알고리즘 문제를. 한 4,000문제 정도 풀었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나가면서 알고리즘 문제를 좀 적게 풀지만, 그래도 이제 코딩 테스트,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통과할 자신이 있어서 다음 같은 좀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일단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자료구조, 알고리즘, 문제 해결, 코딩 테스트, 대회, 실무. 실무에 대한 요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실무에 어떻게 파이썬을 쓰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참 어려웠던 게, 저는 프론트엔드를 좀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서 딥러닝 쪽을 하고 있고, 현재 캐글이라는 곳에서 캐글 코리아에서 운영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 쪽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파이썬을 쓰면서 생활하는데, 각각에 쓰이는 파이썬 코드도 다 다르고,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이 꼭 없어도 잘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는 제가 나중에 수업이 한 끝날 때쯤에 제가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얘기하고,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문제 해결이라는 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문제 해결.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할 건데, 흔히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이거를 프로블렘 솔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블렘 솔빙. 자, 말 그대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시간 제한과 메모리 제한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길면은 한 두세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페이지 이내에 지문이 있고, 10불불 기준으로 한 5초 이내의 문제가 대다수 나와요. 보통 파이썬은 이거의 4배에서 10배 정도 주니까 한 4초에서 10초 가량 시간 제한을 주고요. 메모리 제한은 평균 256MB. 아마 이게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형 배열을 잡았을 때 한 10,000바이 10,000, 이 정도 잡으면은 아마 거의 꽉 찰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은 사실 실무랑 되게 다르죠. 실제 실무만 봐더라도 명세서가 되게 많고 기획이란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한 페이지 디스크립션과 다르게 엄청 많은 양을 다뤄요. 엄청 많은 양을 다루고, 문제 해결에서는 보통 5초, 10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모바일 기기에 배포해야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1초 안에 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이제 웹 개발자라면은 웹에서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제한도 자기의 컴퓨터, 클라이언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 프로블럼 솔빙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전체 큰 틀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은 총 4가지 포인트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구현, 효율성,
절차적 사고, 디버깅. 전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아요. 그리고 이게 네 가지를 꼽는데 사실 이 프로블렘 솔빙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할 때나 회사에 들어갈 때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코딩 테스트에서 왜 프로블럼 솔빙을 보느냐? 그거는 사실 이 네 가지의 역량이 되는가를 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네 가지 역량이 되는지를 코딩 테스트 뭐 2시간, 5시간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떤 역량인지 살펴보면은 구현 능력이란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코드로 옮길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코드를 한 뭐 1년, 2년 다루면은 그 코드에 대해 익숙하겠지만 사실 코드를 짜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딩 테스트 문제는 구현 문제입니다. 명세를 주고 그 명세를 그대로 코딩하라는 건데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연습을 안 했으니까. 혹시 여기서 나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200문제 이상 안 풀었다.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200문제를 풀지 않았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근데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저는 솔직히 500문제를 안 풀고 코딩 테스트 그냥 통과하길 바란다? 사실 저는 그건 되게 뭐랄까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풀어야지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데서 코딩을 바로 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300명을 제가 가르쳐 봤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듣고 그 관련 문제 여러 개 풀어야 돼요. 같은 유형 문제에서 20개 풀면은 그 유형에 통달을 합니다. 그래서 난 이 알고리즘 아니까 안 풀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들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제 어떤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지 알고 언제 어떻게 전처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이걸 하다 보면은 구현이 좀 정확해지고 빨라지고 점점 자기만의 코딩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좀 빠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최대 공약수 함수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최적의 함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익스트라 함수를 많이 쓰니까 이건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수의 최적화를 많이 이루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아요. 뭐 프로그래머스도 그렇고 뭐 백준 온라인 저지도 그렇고 여러 사이트에서 자기가 정답을 맞추면 다른 풀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서는 그냥 구글에 검색만 해도 블로그의 풀이가 엄청 많죠. 한 10,000명 정도 푼 문제는 블로그 글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여러분이 풀 문제들은 풀이가 구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풀이들을 보면서 자기의 코드를 계속 효율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코드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먹는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절차적인 사고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과정을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 언제 조건문을 넣고 언제 반복문을 넣고 언제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야 된다. 한마디로 적재적소한 알고리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을 저절로 학습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절로 학습하는 분들은 보통 뭐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풀면 좋겠어 하면은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 그냥 스스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한 500명에 1명 정도 봤어요. 500명에 1명.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찮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사서라도.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말 현실과 같아요. 절대 한 번만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번만에 맞는 경우가 없고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씩 틀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맞았다,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틀렸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외 케이스 탐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외 케이스 탐색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작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입력이 0부터 100만까지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0인 경우 한번 넣어보고 100만인 경우 넣어보고 이렇게 최악 그리고 뭔가 최저인 경우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면서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 쪼개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메시지가 다 달라요. 이따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 틀린 메시지 읽는 방법
그냥 파이썬 코드만 보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에러 메시지를 스택 오버플로우에 검색하면 그게 어떤 에러인지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프로블럼 솔빙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읽는 능력과 함께 디버깅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를 풀고 사실 이게 틀렸습니다를 받는 게 상당히 마음의 상처거든요. 저는 처음에 알고리즘 공부를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난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제출하니까 틀렸습니다가 나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문제 제출할 때 다들 아시잖아요. 헬로월드. 전 C로 헬로월드를 처음 짰는데 헬로월드를 16번 틀렸어요.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근데 처음 할 때 그걸 던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넘고 한 100문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은 랭킹 순위가 푼 문제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게 많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좀 재미가 없더라도 점점 재미가 붙고, 이게 하루에 한 문제 사실 30분이면 풀거든요. 20분이면 풀어요.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연습이 가능하고 되게 그래도 맞췄을 때 성취감? 그런 것들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좀 하다 보면은 뭐 랭킹이나 레이팅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좀 재미있습니다. 이런 레이팅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고리즘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엄청 많은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고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이나 딥러닝을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을 그만큼 많이 알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얻은 구현 능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디버깅하는 능력,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그런 능력들이 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회 준비까지는 아닌데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다, 그러면 코딩 테스트에 맞는 알고리즘을 계속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실무 가서 자기 실무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필요할 때마다 찾았으면 되겠죠. 어떻게 사람이 다 알고리즘을 다 외우고 쓰겠어요? 결국에는 실무에 나가서는 다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코딩 테스트, 그냥 알고리즘을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만 한다, 그럼 진짜 코딩 테스트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코딩 테스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뭐 딥러닝 쪽에 가면은 더 어려운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 뭐 검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이 좀 더 어렵겠죠.